이 병인들 어떠하리? 저 병인들 어떠하리? 소주병은 100원이요 맥주병은 130원. 반환하면 보증금이 내 지갑에 들어오네. 2017년 1월 1일부터 보증금이 2배 이상 인상됩니다. 라벨의 재사용 표시와 환불 금액을 확인하세요. 내 돈 챙겨 부자 되세요. 빈년기 보증금을 꼭 돌려받으세요. 빈년기 보증금 당연한 권리이자 당신의 돈입니다.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요즘 짜릿한 레이싱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올 한 해 모터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분들을 위한 2016 모터스포츠의 밤이 열렸습니다. 총 시즌을 결산하는 화합의 자리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사단법인 대한자동차 경주협회 카라가 주최하는 종합시상식인 2016 카라 모터스포츠의 밤이 12월 14일 서울 반포 세비섬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모터스포츠계에서 뛰어난 활동을 펼친 정상급 드라이버와 레이싱팀 및 관계자 400여 명이 자리에 한 해를 결산했는데요. 대한자동차 경주협회 손관수 회장은 환영사에서 올 한 해 모터스포츠는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뤘다며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FIA 아시아 퍼시픽 총회 유치와 국제 짐카나 대회 국내 개최, 유소년 육성 FIA 기금 활용 사업 등 2017년의 주요 사업을 공개했는데요. 특히 국내 모터스포츠를 대표해온 CJ의 슈퍼레이스와 현대자동차 그룹1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대회의 공동 운영안을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카라의 챔피언십 타이틀로 치러지던 양 리그가 힘을 합함에 따라 대회 위상과 참가자 규모 측면에서 모터스포츠 팬들의 이목을 한눈에 집중시킬 초대형 컨텐츠가 탄생하게 된 것인데요. 동일한 성능으로 기량을 겨루는 출전 차량을 상대로 성능을 확인하는 검차 심사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 모터스포츠 태동이 내년이면은 만 30년이 됩니다. 생겨가지고 처음 10년은 동호회 형식으로 해가지고서 개인들이 부담을 좀 하고 힘을 모아서 이런 큰 행사를 계속 진행을 했었었는데 저희들이 1996년에 카라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벌써 20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규모도 몇십 배가 커졌고 그다음에 드라이버나 팀 관계자, 프로모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저변이 크게 확대가 됐지만 2016년에도 역시 부족한 거는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2017년은 더 큰 경기로 거듭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빛나는 큰 대회를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카라는 공인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주인공에게 주는 올해의 드라이버상, 올해의 레이싱팀상, 올해의 오피셜상 등 각 부문 대상에 해당되는 수상자들을 이날 공개했는데요. 챔피언십 타이틀로 치러진 상위 클래스 시리즈 입상자에 대한 협회 차원의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이날 대상격인 올해의 드라이버상은 엑스타 레이싱팀 정희철 선수에게 돌아갔는데요. 금호타이어가 지원하는 간판 드라이버 정희철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작년에 아쉽게 놓쳤던 이런 상이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이 기쁜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저는 사실 어떤 목표를 딱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즐겼던 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경기에 임할 생각입니다. 정희철 선수는 FIA 인터내셔널 시리즈로 승격한 슈퍼 6000 클래스에 참가해 8라운드 전 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올리는 꾸준함을 무기로 시리즈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정희철 선수의 소속팀 엑스타 레이싱팀은 올해의 레이싱팀 상까지 수상해 격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올해의 기록상은 지난 9월 개인 통산 100경기 출전 기록을 돌파한 서한퍼플 모터스포츠 김중군 선수가 수상했습니다. 일단 저희 팀의 계획이 내년도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 슈퍼레이스 또 GT1 저희가 올해 챔피언 팀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뺏겼던 챔피언 타이틀을 내년에는 반드시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자, 화이팅! 오피셜들의 직접 투표 방식으로 수상자를 가린 올해의 오피셜상은
송다영 씨에게 돌아갔는데요. 2012년 카라가 시상식을 정례화한 후 오피셜 부문 역대 최연소 기록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설된 올해의 미케닉상은 서한퍼플 모터스포츠 소속 안도영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카라는 이날 올해 주요 사업 결과를 보고하며 라이선스 회원 수가 1,600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공인 경기 수도 전년도 28경기에서 2016년엔 45경기로 맞춰 우리 모터스포츠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짐작해 했는데요. 카라 손관수 협회장은 2016년은 카라 설립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며 2017년에는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국제자동차연맹 아시아 지역 모터스포츠 총회와 국제 짐카나 대회 유치 등 새로운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모터스포츠의 대중화, 국제화, 아마추어 활성화 이상 3가지를 목표로 발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스토리로 더욱더 짜릿한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모터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통뉴스 손영주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1948년 최초 민간항공사 KNA가 창립돼 서울 부산 간 민항기 운항을 시작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한 결과 2016년 12월 19일 항공여객 연간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항공여객 1억 명 시대를 맞아 항공산업의 발전과 항공안전 향상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항공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개최됐습니다. 개회사에서 한국항공협회 홍세길 상금부회장은 1948년 서울 부산 간 민간항공 최초 운항 이후 68년 만에 항공여객 연간 1억 명을 달성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항공정책 방향을 제시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부원장은 항공여객 연간 1억 명 돌파는 항공사,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와 여러 학계가 노력한 결과라는 축사로 말문을 열었는데요. 앞으로 연간 2억 명까지 돌파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항공 수요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격려사에서는 국토교통부 권용복 항공정책관이 항공산업이 70년 정도 되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세계 8위 규모로 성장했지만 동북아 시장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음에 따라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항공대학교 이영혁 교수는 세계 항공시장의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세계항공은 여러 번의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했으나 그 이듬해부터 회복되며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 정체, 과당 경쟁, 민영화와 수익성 축으로 인한 향후 세계 대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둔화로 우리나라 항공 수요의 큰 폭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항공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전환과 신설, 효율적인 신공항 건설과 운영 등 미래 발전을 위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에 나선 한국교통연구원 박진서 연구원은 항공운송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와 준비해서 미래 사회는 기술을 통해 보다 지능적이고 복잡한 사회로 진화할 것이며 미래 항공산업 트렌드는 연결성과 경쟁 심화, 기술 혁신 융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 우리나라 항공 운송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선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글로벌화 제고, 글로벌 항공 간 연결성 강화 전략 수립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 항공 분야에서 1억 명을 달성한 아주 중요한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 항공 전문가들과 또 항공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로서 앞으로 항공 운송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공항 운영의 효율적인 방안 또 항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정책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 운송 산업이 지금보다 더욱더 안전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션 발표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장만희 과장은 1억 명 시대의 항공안전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항공은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비즈니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항공안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기술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를 리드하는 항공안전 구현을 위해 전통적 안전감독 체계 고도화, 미래형 첨단 항공 교통 시스템 구축, 항공 종사자의 자격증명 관리 체계화 등
새로운 항공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항공여객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는 것은 이제 명실공히 우리나라가 항공운송 대국에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민항공이 처음 출범한 이후에 2000년도에 들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2억 명 여객 수송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항공 여객 1억 명 시대를 맞이해서 항공산업 정책에 관한 방향과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금일 항공 정책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해 항공 여객 1억 명 돌파에 대한 축하와 미래 항공 산업에 대한 방향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오늘 제시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 운송 산업이 지금보다 더욱더 안전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교통뉴스 손영주입니다. 교통뉴스 12월 넷째 주 퀴즈입니다. 주간뉴스 262회에서 카라가 2017년 모터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목표로 하는 세 가지 중 대중화, 아마추어 활성화,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메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되신 시청자께는 카렉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당첨자는 서울시 마포구 서홍규 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37억) 년간 지켜온 우주의 자율주행 시스템. 오차는 없어야 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사람이 타고 있다. 현대모비스.